그러면 뇌물이 판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때문에 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요임금과 순임금은 중국의 이제 오제, 삼황 오제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 이후에 5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두 임금이 요임금과 순임금입니다. 이 두 임금의 시절에 가장 평화로운 태평성대였다고 이야기가 되지요. 악명 높은 거림금과 주임금, 이제 거왕, 주왕이라고 하는데 은나라와 주나라를 이제 패망에 이르게 한 그 왕입니다. 이런 이들은 1000년에 한 번 나와도 이는 연달아 이어서 무더기로 많이 나온 셈이다. 그러니까 1000년에 한 번만 나와도 많이 나온 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인물들은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통치자는 중급 인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이나 아주 못된 인물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는 대부분 이제 중간쯤 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새를 말하려는 것은 중급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중급 인물은 위로는 요와나 순 같은 성군에 못 미치고 또한 아래로는 거리나 주 같은 폭군 수준은 아니다. 법에 근거하여 새를 대하면 다스려지고 법을 어기고 새를 버리면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무언가요? 법과 위세, 무력이지요. 법과 위세로서 통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과 위세를 따르지 않게 되면 오히려 혼란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회의 지도자인 중급의 인물들에게는 이 법과 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덕치로서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정신적인 마음의 정치로서 세계를 평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능력자들은 좀처럼 그렇게 세상에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치가 필요하고 또 위세에 따른 정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세란 쓸만한 것임은 또한 자명하다. 그러나 반드시 현인을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말한다면 타당하지 않다. 장차 좋은 밥과 고기를 먹기 위해 10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지금 굶고 있는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기다려서 현인이 와서 군자가 언젠가는 등장하여 덕으로 모든 만인을 편안케 하는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요나 순의 현명함을 기다려 당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좋은 밥과 고기를 기다려 허기를 채우겠다는 것처럼 허망한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좋은 말과 튼튼한 술에는 무식한 종놈들이 몰면 세상에 비웃음을 사게 된다. 왕량이 몰면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수레가 있었을 때 그 무식한 종이 만약에 이런 걸 몬다면 비웃음을 사고 아주 그 좋은 말몰이꾼이 탄다면 천리를 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쪽 머나먼 나라인 월나라의 헤엄 잘 치는 사람을 기다려 중원 땅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한다면 멀리 있는 월나라 사람이 비록 수영은 잘해도 지금 여기 중원 땅에서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낼 수가 없다. 옛날에 왕량이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려 지금 눈앞에 있는 말을 몰게 하는 것은 월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중원 땅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이치이니 그 옳지 못함이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가 태어나기를 기다려서 그때까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과 튼튼한 마차를 50리 하나씩 배치해두면 보통 사람이 몰고 가도 먼 곳까지 빨리 갈 수 있다. 왜 반드시 옛날에 왕량과 같은 특출한 이가 나타나 천리를 가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그렇지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세계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중간쯤 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법적인 시스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 그런 제도의 위세와 법률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가보지요.
법수를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면 요임금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를 바로잡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로 재지 않고, 여기서 자는 이제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자로 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마음으로 추측해서 일을 한다면 유명한 제작공인 해중이라 하더라도 수레바퀴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그렇죠. 규범에 따라서 확인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재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척촌과 같은 길이의 단위를 폐해서 기준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도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다. 보통 인물인 중급의 군주로 하여금 법수를 지키게 하고 서툰 장인으로 하여금 자를 사용하여 척도에 따라 물건을 만들게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명하고 교묘한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바라지 말고 보통의 군주나 서툰 기술자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도를 지키게 한다면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재주를 발휘할 수 있고 나라의 공과 군주의 명성이 세워진다. 즉 바로 이 법가, 한비자가 법과 위세의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인격에만 의존하여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격자에 의한 통치에만 의존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바로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법, 변할 수 없는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법과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 누가 통치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심각한 위험이나 위기에 빠지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제도와 법의 중요성이겠지요. 바로 한비자는 그러한 법의 중요성을 통해서 그 제도적인 통치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인물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그 역사에 있어서 왕조의 통치사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던 인물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오늘 동양 철학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되신 분들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양분으로 만들어서 논술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5강이지요. 고전독해 10번째 계몽주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되신 분들 읽어보고 수업 들으러 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